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느닷없는 미국 국채의 발작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재테크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계속 가일청 확대 터뜨리면서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붕괴 상태, 완전히 초토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이렇게 세계 증시, 뉴욕 증시가 떨어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은근히 즐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일부 투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당분간 뉴욕 증시 주가를 떨어뜨리기로 아주 작심을 했다, 이런 트럼프 음모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가 심하고 국가 부채도 많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이 펑크 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기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 채권을 발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채권 발행 금리가 높다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통상 국가 채권은 10년짜리, 30년짜리 이렇게 발행하는데, 지금 만약에 높은 금리 수준에서 국가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면 두고 국가의 국채 상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국채를 팔기 위해서 뉴욕 증시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미국 국채를 파는데 뉴욕 증시 떨어지는 게 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지금처럼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또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면 돈 있는 국제 투자자들은, 아니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가 굉장히 겁이 납니다. 주식은 등락폭이 굉장히 다른 종목보다도 크니까요.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또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공황이라든지 경제 위기가 오면 대부분의 투자가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그 자금을 일단 변동폭이 적고 또 떨어질 확률이 적은 이런 안전자산으로 급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금융위기를 해칭해 줄 수 있는, 이 리스크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안전자산이 어디냐? 가장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꼽히는 게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째가 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미국의 바로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일단 돈을 빌려가면서 언제 갚겠다라고 쓰여진 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국채 발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국채는 미국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보증한 것도 아니고 직접 주겠다고 한 것이니까 미국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다면 상환하지 않을 이유가, 또 상환하지 않을 명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상당히 안전한 자산으로 보여집니다. 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현재 지금 높아져 있는 이 국채 금리, 이걸 낮추는 방법과 관련해서 뉴욕 증시의 하락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음모론자의 주장인데요. 자, 현재 국채 금리가 왜 주식이 떨어질 때 국채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느냐? 자, 이 대목은 증권시장에 있는 많은 자금들이 안전자산을 따라 국채시장으로 옮기면 국채시장에서는 국채를 사겠다는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사겠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일단 채권시장으로 갈 테니까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 값은 어떻게 되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너도 나도 사겠다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자, 금리와 채권 가격의 이 역의 상관관계, 이것은 또 다른 별도 동영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수차 드렸고 앞으로도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10원을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10년 후에 110원 주겠다는데 지금 110원에 발행하면 아무도 안 사겠죠. 이렇게 일정 이자를 줘야 됩니다. 가령 이때 미국 재무부가 그 발행 금리를 이제 10%로 적용을 했다. 이러면 10년 후에 110원 주는 것을 지금 100원으로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100원으로 발행하는데 10년 후에 10원을 더 얹어서 110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10원짜리 채권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100원에 발행하고 나중에 10원을 얹어주는 거니까 그 이자는 얹어주는 10원을 분자로 해서 또 지금 파는 금액 100원을 분모로 하면 이게 10%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자율이 10%라는 얘기고, 이 국채의 현재 가격은 나중에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110원에 100원에 파니까 100원짜리 국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국채를 사겠다 이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이제 이 100원짜리가 110원으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사겠다. 그러면 10년 후에 110원 받는 건데 지금 110원에 거래된다? 그러면 이자가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국채 가격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라갔다. 그 얘기는 국채 금리는 10%에서 0%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 그러니까 국채의 가격은 떨어진다. 이게 역의 상관관계, 서로 반대로 간단 말이죠. 자, 요건 다른 동영상에서 또 더 쉽게 말씀을 올릴게요. 어쨌든 트럼프의 음모론이 나오는 것은 뉴욕 증시 주가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 돈이 안전자산을 찾아서 미국 국채로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 바로 국채 가격을 올릴 것이다. 너도 나도 사자 할 테니까. 그러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 10% 이자를 주고 발행해야 되는 금리가, 국채가 수요가 폭발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예의 경우에 0%로라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10% 금리가 5%나 4%로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금 조달하기도 쉽고, 또 한번 발행한 그 국채는 계속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분할해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 이자 부담도 적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의 주가를 떨어뜨려서, 뉴욕 증시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증시, 코스피, 코스닥 이거 다 떨어뜨려서 이 시중의 국제 투자 자금을 미국의 국채 시장으로 보내면, 그러면 국채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국채 금리는 떨어져서 트럼프의 국채 판매가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이게 트럼프의 주가 의도적 하락 음모론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밤사이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요.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한 그 우리가 가정을 한 국채시장에 돈이 빨려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트럼프 음모론이 성립을 하려면 뉴욕 증시의 주가가 떨어지면 그 돈이 안전자산이라는 국채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국채로 간 돈이 없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국채를 팔아서 그 돈을 빼내서 다른 어떤 곳으로, 그 어떤 곳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또 돈을 빼낸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110원짜리라고 액면이 적혀 있는 그 국채를 100원에 팔았다는 예를 들었는데, 100원에 팔았던 액면 110원짜리 국채가
지금 90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90원짜리를 사서 10년 후에 11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110에서 90을 뺀 20을 90으로 나눈 숫자. 그게 약 20%가 좀 넘어가죠. 이 채권의 금리는, 국채 금리가 20%가 됐다는 것입니다. 국채 시장에, 미국 국채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빠져나가면 미국 국채 금리는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적자나 지금 국가 부채를 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더 많은 이자를 물게 된단 말이죠. 그럼 트럼프의 의도적 전략, 뉴욕 증시 주가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국채를 좀 잘 팔아보자, 싼 금리로 했던 전략이 중대한 차질을 빚는 거죠. 자, 이 대목,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 대목이 현재의 금융시장 이 국채 텐트럼 현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는 게 아니냐.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3%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가 요게 요 며칠 사이에 10년물 기준으로 4% 이후로 껑충 금리가 뛰었거든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돈은 왜 빠져나갔느냐? 그것은 저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첫 번째, 마진콜이라는 겁니다. 마진콜이라는 게 주식을 선물로 사는 기관 투자자들이 5% 정도 증거금만 내고 사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면 증거금을 더 내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증권회사에서 투자자들, 그러니까 국채를 사겠다는 매수인들에게 증거금 좀 더 가져와. 그것을 마진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찰로 이것만 받는다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현찰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교적 지금 그동안에 좀 가격이 많이 올랐던, 최근에 트럼프 관세 폭탄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은 미국의 국채와 금이거든요. 금과 국채를 일부 팔아서라도 현찰을 마련한다. 이게 마진콜 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상당히 일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국채 가격이 뛰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 이상현상, 이 텐트럼 현상은 만약에 마진콜 때문이라면, 마진콜 때문만이라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진콜 들어왔을 때 부족한 증거금 채워주고 나면 뭐 또 추가로 국채를 팔아야 될 특별한 요인이 없고,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자금 투자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상당수의 자금들이 다시 국채로 들어올 테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진핑의 보복카드인데요. 지금 미국 국채는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 외국 정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1등, 중국이 2등입니다. 한때 중국이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기 8년 전에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시진핑이 미국에 대해 보복카드로서 미국 국채를 상당히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세계 2위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2위란 것도 굉장히 막강한 지위예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속에서 만약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도 보복하자 했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가 히토류하고, 아니 히토류보다 더 강력한 카드가 바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린다는 선언. 아직까지는 선언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혹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채 매각에 특별 명령을 내릴지도 모른다. 이 좀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지금 뛰었고, 국채 가격이 떨어졌던 겁니다. 국채 금리는 올랐던 거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국채 금리나 국채 가격은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떤 카드를 내느냐, 또 그 카드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의 또 다른 보복을 어떻게 하느냐, 에스컬레이터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다운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 카드를 꺼낸다고 공식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미국 국채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런 가능성, 요거 하나 변수로 이 트럼프 관세 폭탄 시대에 꼭 챙겨봐야 될 중대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최상목 우리 경제부총리의 국채 투자 재테크 실패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 바로 지금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시적인 발작일지 아니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채 매각까지 하면 미국 국채 가격 폭락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최상목 부총리의 공직자 재산 윤리 신고에 보면 작년 말 현재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무려 2억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 2억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이 국채 투자는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럴 때 투자가 성공하는데,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과 시진핑의 보복 위협 그 후폭풍 속에 국채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지금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국채 재테크한 것이 만약에 평가한다면 투자 손실로 재평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 국채 텐트럼 이 발작 현상은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큰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연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파느냐의 여부인데요. 만약에 판다면 그야말로 국채는 대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를 팔게 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또 부담이 상당합니다. 국채를 한꺼번에 모든 전량을 팔 수 없거든요. 본인이 팔겠다고 선언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텐데, 미국 국채. 그러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점점 더 싼 가격으로, 떨어진 가격으로 팔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국가 외환보유고, 이 국채 보유고도 외환보유고 안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 외환보유고 평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 매각 카드는 그렇게 쉽사리 내설 수 있는 카드는 아니죠. 미국도 다치겠지만 중국도 같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걸 가르쳐 흔히 국채를 보복수단으로 하면 양날의 칼도 될 수 있다. 상대방도 다칠 수 있지만 그 칼을 던지다가 칼을 만지는 사람, 시진핑 국가주석도 다칠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시진핑과 이 트럼프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치킨 게임을 하다 보면 내 손에 피가 들어오더라도 상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양날의 칼도 던질 수가 있는 것이고, 좀 현명하다면 협상을 하게 되겠죠. 아무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이 국채 텐트럼 발작 현상은 시진핑과 또 트럼프의 자존심을 건 치킨 전쟁의 그 결과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느닷없는 미국 국채 가격의 폭락, 그리고 최상목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실패를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